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지면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 후 3년이 지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가 가져오는 관계의 균열과 그 심리적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는 48세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 생활에서 이미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퇴하면 무엇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말합니다. 통장은 아직 멀쩡한데 관계는 이미 바닥이 났다. 라고. 가장 먼저 깨진 것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은퇴 전엔 바쁘다며 넘어갔던 갈등들이 은퇴와 동시에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작은 일에도 간섭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결국 둘 사이엔 말수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갑자기 증가하는 대표적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건 친구 관계였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그는 이제야 여유를 찾았으니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야지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이야깃거리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관심사가 달라지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라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아이들과 더 자주 대화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각자의 생활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부모와 시간을 보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내가 은퇴한 사실은 나에게 중요했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그의 심리에도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은 역할 상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잃은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의 역할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 위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관계 준비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은퇴자 설문조사를 보면 은퇴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영역은 재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응답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특히 배우자 관계 악화는 은퇴 후 우울감, 불안감,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관계의 재편이 필요해지는 시기이며 그 재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보다 더 큰 상실을 겪게 된다고. 은퇴 후 부부가 서로의 생활 영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역시 기대치를 조절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그는 은퇴 3년 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라고.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재정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변화까지 함께 계산해야 비로소 안정된 은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많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구조 위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은 은퇴 후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중요한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돈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조기 은퇴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들 중 상당수는 통장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조기 은퇴 3년이 지난 한 남성의 삶에서 드러난 균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 전반이 겪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회사에서 벗어나면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의 현실은 준비된 재정보다 준비되지 않은 관계에서 더 큰 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칼럼은 그가 겪은 변화와 심리적 파장을 통해 은퇴 후 관계가 왜 가장 먼저 흔들리며 그 균열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을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직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고 그동안 바빠서 멀어졌던 친구 관계도 다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깊고 구조적이었습니다. 은퇴 전엔 서로의 하루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아내의 일상 속으로 갑작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내는 오히려 일과 공간을 침범당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부부가 각자 쌓아온 생활 리듬의 충돌은 예상보다 더 거칠고 불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청소나 정리를 도와주는 것도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곧 익숙한 생활 패턴을 뒤집는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선의로 했던 행동이 왜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었고 서로에 대한 예민함만 커져갔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과정이며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의 관계의 균열은 친구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떠난 그는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과 시간표에 묶여 있었고 그는 혼자만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친구들은 회식이나 보고서 제출, 프로젝트 일정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가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은 이야기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그는 조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대화의 맥락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점점 조용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그는 공감할 수도 깊이 있게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직장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사라진 후 남는 관계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엇갈렸습니다. 그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은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은퇴는 본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저 부모의 한 단계 변화일 뿐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일상과 진로, 인간관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사건은 부모 중심의 변화이지 자녀 중심의 변화가 아니며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그에게 심리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의 문제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상실감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치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의 역할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소득을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정체성과 자존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반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역할이 없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대체되지 않은 역할은 공허함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은퇴 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은퇴는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며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특히 조기 은퇴는 주변 사람들과의 생활 리듬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은 여유를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일에 묶여 있으며 그 간극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합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직장에 의존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공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직장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인간관계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근거였고 그것이 사라지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재정이 아니라 관계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이후 관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재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심리적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일상의 안정감을 해치고 친구 관계의 단절은 외로움을 키우며 역할의 상실은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변화는 우울감을 만들고 생활 의욕을 떨어뜨리며 결국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관계는 경제적 지표처럼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직접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은퇴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직 충분했지만 사람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은퇴의 평온함도 함께 사라진다고. 그의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며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많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역할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하나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는 재정보다 관계 위에서 완성됩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되고 다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진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은퇴를 만날 수 있습니다.